다마스커스 팀의 다니엘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세 번째 법칙, 원치 않은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 장에서 한 환자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환자는 어딘가 모르게 꽤 불행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직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원인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피터슨 교수와 상담하는 시기에 새로운 일터에 완벽히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곧 그녀의 결혼 생활이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남편은 자기애가 심했고 늘 술을 달고 살았지만 남들 앞에서는 번듯하고 늘 가족을 챙기는 자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시간이 늘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피터슨 교수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방을 치우고 자신의 취향대로 방을 꾸며보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것은 마음 바깥, 즉 자기 영역의 모습이 마음 속의 모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오직 자신의 취향대로 휘황찬란하고 불편한 가구들로 집을 완전히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착하다시피 수집하던 미술품으로 벽을 도배해 놓았죠. 남편이 집에 들여놓은 수많은 가구와 그림들 중에 그녀의 취향이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런 것들이 딱히 도덕적으로 뒤틀렸거나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기에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것이죠. 피터슨 교수는 이 세상에 사소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결혼 생활은 물론 삶 자체가 비참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환자는 자기 집 안에서도 늘 이방인인 것처럼 느끼며 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쌓이도록 놔뒀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억압과 경멸하는 마음만 커졌고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30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치게 되었고 남편은 모든 가구와 미술품들을 가져갔죠. 피터슨 교수는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 안개의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안개는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단순한 걱정이라 여기는 두려움은 사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되어 온 지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안개는 바로 어떤 동기와 감정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인지하길 거부하는 것이고 타인과 나 자신 사이에 그것에 대해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피터슨 교수는 프로이트가 이런 안개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정신질환이 여러 형태의 억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억제는 자기 기만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방어기제라고도 불릴 수 있는 여러가지 기제들을 설명하는데요. 존재하는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거나 공상으로 대체하는 부정, 거짓을 빌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화, 또는 자신의 무능력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가치나 특징을 내면화하는 동일시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피터슨 교수는 프로이트의 안개에 대한 설명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들이 프로이트가 말한 것과 같이 더 능동적인 문제의 원인들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는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려는 데로부터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침대 밑에 굉장한 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들춰보지 않는 문제 깊이가 인간을 어떻게든 거짓을 만들어내 방어기제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프로이트가 경험된 것들은 이해된 것이라고 여기는 점을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지각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정사가 복잡한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법원과 변호사들의 합의와 평가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묻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각 부부가 합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도 흔하지는 않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허구일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정말 진짜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때때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위협을 보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안개에 가려진 위험에 포위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죠. 이어서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숨겨진 위험과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파헤치지 않기로 작정했던 안개 속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개를 파헤치지 않은 채 시간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뾰족한 나뭇가지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자아의 밝은 빛으로 그 안개 속을 밝게 비출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애물 가득한 미로를 만들어낸 인간과 현실과 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마치며 피터슨 교수는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을 인용하는 듯이 말합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추구한다면 찾으십시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눈앞의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현실보다 더 최악인 건 당신이 그것을 대체하고자 만들어내는 안개일 테니까요. 그러니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법칙,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